예,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이 돼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태풍이 남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18년 동안 재난 안전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창영입니다. 예,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요. 제일 궁금한 게 차량입니다. 지금 네네. 차량이 1000여 대, 1400대 정도가 잠겼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침수 피해가 났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동차는요, 최근에 그 전자 제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한마디로 휴대폰이나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요. 반드시 시동을 바로 걸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휴대폰 물에 잠기면 휴대폰 바로 이렇게 작동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견인하시고 전문가 점검을 받으시고 운행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침수된 차량에 내가 주인이 갔더라도 예. 시동을 걸지 말고 전문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요. 예.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되어 있을 때 네네.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면은 그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 그렇죠? 그 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차 안에 전자제품들이 많아서요? 네, 그래서 그 엔진 파손이라든가 예. 엔진 주변에 각종 부품에 심한 손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번넷을 열어가지고 배터리 케이블을 분리해야 하고요. 예. 특히 최근에 그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예. 고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해야지 일반인들이 만져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 침수된 차량이 1400대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 자, 태풍과 관련해서 태풍이 오기 전 그 예.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태풍이 오기 전에 만약에 가정에 있다 그러면 어떤 네. 대비를 해야 합니까? 가정에서는 일단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재난은. 네. 그래서 TV라든가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숙지하셔야 되고요. 예. 생필품인 비상식량이라든가 식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되고요. 예. 또 상습 침수 지역이나 예.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은 피난 가능한 대피소라든가 이런 네네. 데를 숙지하셔야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비상시 대처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예. 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네.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관리실 같은 데 특별히 점검을 해야 될 곳이 있습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면이 경사진 곳에 많이 아파트를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축대라든가 오온벽 등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고요. 예. 특히 낡은 창호나 이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죄송하지만 좀 질문이 섞이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태풍이 왔을 때 비바람이 만약에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 네네. 그 장소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방금 또 중복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네. 집에 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TV라든가 라디오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되겠고요. 예. 특히 천둥 번개가 치면은 전기 제품 이런 거 있죠. 스위치를 반드시 끄고 콘센트를 빼놓으셔야 됩니다. 아. 예. 그리고 그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포털 앱인 안전 디딤돌 같은 것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을 때 있잖아요. 외부에 있을 때는 전신주라든가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져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예. 특히 또 공사장 근처라든가 물에 잠긴 도로를 걷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아. 마지막으로 운전 중일 때는요. 예, 왜? 그 운전 중에 태풍에 따른 그 교통 정보를 반드시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셔야 되겠고 물에 담긴 도로라든가 잠수교는 운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저단 기어를 평소대로 아는 길로 해가지고 운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집안이 침수가 됐다가 만약에 물이 빠진 상태라고 하면 네. 말씀대로라면 전기 같은 걸 바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예. 그건 반드시 전문 업체 전기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은 다음에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혹시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챙겨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 일단 그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마시고 물이요? 반드시 물을 끓여서 마셔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환기가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연약해진 제방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방 근처에는 접근을 삼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때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가 나고 있는데요. 네. 이 자연재해 피해라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글쎄 이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등 이런 자연 재난은 피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슬기롭게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예. 목민심서에 예.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재난을 당한 뒤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했거든요. 미리 예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지금 대한민국 그 과거에 반복된 재난을 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즉 소일고 외양간을 확실히 거쳐야겠죠.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송창영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